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원래 남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하나 싶지만 그래도 이 답답한 속을 한번 개워내야 어떤 미련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남편하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남편과 전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죠. 그런데 다시 남편과 연락이 닿게 된 건 남편이 제 회사에 지원을 했다면서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제 연락처는 다른 동기들에게 물어물어 알아냈었고요. 아무튼 솔직히 그런 남편의 연락이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저도 입사한 지 겨우 1년 차로 여전히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이래저래 정신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죽하면 물어물어 나한테까지 연락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면접이니 뭐니 남편이 부탁하는 건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도와줬네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남편은 결국 제가 다니는 회사엔 들어오지 못했어요. 본인 말로는 면접관으로 들어온 임원 중 한 명이 이유 없이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그런 거라는데 그거야 뭐 그냥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아무튼 남편은 당시 회사 30곳에 지원했는데 딱 2곳에서 연락을 받았고 그중 그나마 나은 한 곳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로 저는 남편과 가끔씩 안부 정도만 주고받게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입사하고 3달쯤 지났을 때부터 저에게 막무가내로 들이댔거든요. 그런데 이건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 제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소위 썸이라는 거야 몇 번 타봤지만 저에겐 늘 학업이 우선이다 보니 대부분의 남자들이 처음엔 좋다고 따라다니다가도 결국 얼마 안 있다 떠났달까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자들을 잡아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무척이나 저돌적인 남편의 존재는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얼마나 내가 좋으면 저럴까 싶은 게 저는 남편이 저를 엄청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사귀자고 했을 때도 좋다고 한 거고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보단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다길래 이건 딱 내 얘기다 싶어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던 거죠.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연애 때와는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견디기 힘들었던 건 걸핏하면 남 탓을 하는 남편의 습관이었어요. 매번 누구 때문에 이래서 저랬다. 뭐 때문에 저래서 이랬다. 신혼 초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남편을 보면서 저렇게라도 나한테 잘 보이고 싶은가 그런 착각도 했었지만 같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저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남 탓을 하는 거란걸요. 한 번은 결혼한 지 반년쯤 되던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야근이라 늦는다고 하길래 언제쯤 오냐 물으니 자기도 모른답니다. 사장님도 오시는 자리라서 12시는 되어야 할 것 같다나요? 그래서 전 혼자 저녁을 먹기도 내키지 않아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리지 않고 친정으로 향했죠. 친정은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라 오가기에 부담스러운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9시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집에 왔는데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12시에 온다더니 어째서 이렇게 일찍 왔냐 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남편이 저를 노려보면서 씩씩거리더니 자기가 오늘 1차 회식 자리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집에 와서 제 핸드폰으로 자기 핸드폰에다 전화를 걸어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사장한테 핸드폰만 찾고 다시 오겠다 하고 집에 왔는데 제가 집에 없어서 너무 황당했다나요? 그리고는 저 때문에 결국 핸드폰도 못 찾고 사장 눈밖에도 나게 생겼다며 일을 어쩔 거냐고 있는 대로 짜증을 내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못 낀 놈이 썩낸다고 남편이 먼저 죽상을 하고 있으니 점점 이게 정말 나 때문인가 싶은 생각도 들대요. 정말이지 매사가 이런 식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는 교묘하게 상대를 미안하게 만드는 식이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작년 초에 퇴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자기 자신한테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면서 말이죠. 남편이 말하길
자기는 사장이 뭘 시키던 간에 싫다 소리를 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자신이 있든 없든 소위 까라면 까야지라는 마음으로 사장이 시키면 군소리 없이 하려고 한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이직해온 직원은 예를 들어 사장이 A라는 일을 시켰는데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자긴 그 일은 자신이 없다고 대놓고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사장은 그 직원을 자기보다 더 신뢰하는 눈치라며 그런 걸 몇 번 겪고 나니까 자괴감이 든다나요. 뭐 제가 남편 회사에서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해본 건 아니지만 솔직히 남편이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은 건 말을 않는구나. 딱 그게 처음 든 생각이었어요. 맞아요. 저희 남편은 윗사람이 뭘 시키면 안 한다 못한다 소리를 할 인물이 못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아마 사장 입장에선 못할 것 같으면 말을 하던가 일만 잔뜩 끌어안고서는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남편이 갑갑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어쨌든 아내인데 괴로워하는 남편한테 차마 그렇게 대놓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냐, 당신이 속이 많이 상했겠다 하고 위로만 건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래서 자기는 더는 회사를 다니기가 싫다며 이참에 자기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나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가슴 철렁할 일이 있을까요? 제 마음이 딱 그랬어요. 까놓고 대단한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망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회사를 다니기 싫으니까 사업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이렇게 충동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니까. 남편이 자기가 정말 쓰러지기라도 해야 정신을 차리겠냐며 있는 대로 화를 내대요. 그런데 저희 남편 키 180에 몸무게 95 지병 하나 없이 건강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제가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쓰러진다고 똑같이 화를 내버렸죠. 하지만 이튿날 평소처럼 출근을 하던 길이었는데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직감적으로 남편 때문이구나 싶어서 최대한 시간을 끌다 전화를 받았죠. 그러자 어머님이 너는 귀가 먹었냐? 전화 오는지도 모르냐 막말을 하시더니 남자가 사업 좀 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느냐며 아내가 돼서는 내조를 못한다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너무 답답한 나머지 사업은 뭐 땅 파서 하냐고 대꾸해버렸어요. 못해도 돈 5천은 있어야 콧구멍만한 가게라도 하나 내지 않겠냐고요. 그러자 어머님도 잠시 말을 잊지 못하시더니 저더러 결혼하고 여적 5천도 못 모았냐 그러셨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남편 월급 300, 제 월급 400. 게다가 그 와중에 시부모님이 벌이가 없단 이유로 매달 70만 원씩 드리고 있었거든요. 친정부모님께는 똑같이 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달은 30. 못 드리는 달이 허다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돈을 못 모았냐 하시니 정말 마음 같아선 어머님 때문에 못 모은 거 아니냐고 확 쏘아붙여버렸음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결국 어머님이 남편 3천 해주시고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평소에 커피 마시는 거 돈 아깝다 하고 디저트도 싫어하던 인간이 카페라니. 얼마나 사업이란 걸 우습게 보는지 알만하더라니까요. 게다가 초반엔 손님이 많지도 않았는데 테이블이냐고 7개뿐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둘이나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간섭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제가 결국 갑갑함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더러 처음엔 당신이다 해봐야 한다고 그래야 가게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할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네요. 물론 남편은 제 조언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눈치였지만요. 남편이 회사는 관뒀지. 옆에서 보고 있자니 카페도 카페대로 저러다간 망하게 생겼지. 그러니 이게 성격이에요. 왜? 성질 급한 사람이 결국 먼저 간다더니 그게 딱 저량에 하는 말일 줄이야. 원래 제가 성질이 급하기도 하고 한번 벌려놓은 일은 어떻게든 책임지고 끝장을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느샌가 제가 투잡 아닌 투잡을 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서 잘해주면 남편도 설령 말로 표현은 못하더라도 자기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펑크낸 아르바이트생 대신 일을 하기도 하고 새로 나온 메뉴를 홍보하기도 하고 아무튼 자기가 할 일을 몇 번 대신해줬더니 언젠가부턴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눈치더라니까요. 주말엔 저한테 가게를 맡겨놓고 뭐 볼 일이 있네 급한 일이네 하더니 스크린 골프에 갔다가 걸린 적도 있었죠. 정말이지 그럴 때면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은 게 내 팔자를 내가 들들 볶는구나 싶대요.
그러다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카페 일에서 손을 떼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작년 늦가을이었어요. 제가 아주 호되게 몸살 감기에 걸려 회사도 못 나가고 정말 손가락 하나 꼼짝하기 힘들더라고요. 남편도 집에서 분명히 제가 끙끙 앓는 걸 보고 들었을 거고요. 그런데 점심시간 때쯤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는 자기가 낮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못 나온다고 그런다고 저더러 잠깐 카페에 나와 있으면 안 되냐입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아파서 회사도 못 갔는데 카페에 어떻게 나가 있겠냐니까. 그럼 저 때문에 자기 약속을 취소해야 하냐면서 그러면 그 약속 상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 사람이랑 틀어지면 제가 책임질 거냐대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나 때문에 한 약속도 아니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펑크낸 것도 아닌데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냐? 헛소리하지 말라 했네요. 그리고 이 일로 남편이 그날 밤 집에 와서는 아주 말 그대로 씩씩거리면서 발악을 하더군요. 저 때문에 결국 약속은 약속대로 못 지키고 기분이 나빠서 장사도 제대로 못했다면서요. 끝까지 아픈 저한테 괜찮았냐, 뭐는 좀 챙겨 먹었냐 소리는 없이.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건가 싶대요. 그래서 남편더러 앞으로 내가 카페에 가는 일은 2번 다시 없을 거라고 그러니 그만 좀 하라고 했어요. 그 카페에서 억만금을 벌어도 1원 한 푼 받을 생각 없으니 당신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사람이 무책임하다는데 애시당초 제가 하고 싶다 한 것도 아니고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책임을 말하는 건지. 그러더니 남편이 그럼 저 생활비도 못 준답니다. 카페 일도 안 돕겠다는데 생활비를 바라는 건 욕심 아니냐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누가 들으면 당신이 혼자 생활비 다 된 줄 알겠다 했어요. 저희 연애 때도 데이트 비용은 거의 더치페이나 마찬가지였고 결혼 후에도 생활비니 뭐니 전부 반반씩 부담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시댁에만 용돈으로 70씩 빠져나간 거고요. 그런데 남편이 생활비를 가지고 주니마니 생색을 내니 그간 제가 바보천치처럼 지냈던 게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우라가 치밀더라니까요. 그리고 전 보란듯이 이후로 정말 카페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처음엔 오기가 났는지 보란듯이 아르바이트생을 또 뽑고 그러더라고요. 카페가 장사나 잘 되면 말을 하네요. 그나마 저 하나 돈 안 받고 일했으니 자기가 단돈 200이니 300이니 그거라도 들고 갔지.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 더 나가니 말은 안 해도 소위 똥줄 타는 게 보이던걸요.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그런 남편이 괘씸해 아는 채도 안 했습니다. 막말로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먼저 숙이고 들어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저도 이번만큼은 져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친정언니가 자기가 주식으로 100만 원을 벌었다며 신이 나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뭘 좀 알고 한 거냐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다면서. 그러면서 저더러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용돈 번다 생각하고 해봐. 공부도 되고 나름대로 재밌어. 하는데 그때 제가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극에 달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관심이라도 돌리면 정신건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한마디로 남들과는 좀 다른 이유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제가 주식으로 그렇게 돈을 벌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초심자의 운이라고 정말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게 웬걸요? 제가 공부를 하긴 했어도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남들 따라가는 느낌으로 좀 투자를 했는데 그게 정말 수익이 많이 났어요. 뉴스에도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니까 남편 말로는 제가 바람이라도 난 줄 알았다면서 그래서 저 씻는 틈에 제 핸드폰을 열어봤다는데 거기서 제가 주식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화를 내긴커녕 오히려 싱글벙글 어찌나 앞에서 희죽거리는지 죽상을 하고 다니는 것도 못 봐주겠더니 희죽거리는 건 또 그거대로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웃냐니까 그 돈으로 뭐 할 거냐면서 올여름에 시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는 거 어때? 그러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 돈으로 왜 시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냐고 그럴 생각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저 때문에 자기 카페가 장사도 안 되는데 미안하지도 않냐면서 그리고는 대뜸 한다는 말이 배우자한테 말 안 하고 주식하고 그러는 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 모르냐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재산 가져다가 다 까먹고 그랬을 때나 하는 소리지. 주식으로 돈 벌어서 이혼당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니까. 남편이 잃고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면서 저더러 번번이 자기의 믿음을 깬다며 너무 실망스럽대요. 하지만 뒤이어 덧붙인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제 말대로 제가 주식으로 돈을 벌기도 했고 그 돈을 자기나 시부모님을 위해서 쓴다고만 하면 그냥 넘어가 줄 용의가 있다나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혼을 당하는 편이 낫겠다고 나랑 이혼 좀 해줘라 했습니다.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농담 반 진담 반. 말 그대로 뼈있는 농담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면 네가 이혼하자고 한 거니까 위자료를 네가 줘야 돼 하는데. 아, 순간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인간은 이혼이 문제가 아니고 그저 내가 가진 돈이 탐나는구나 싶은 게. 그래서 제가 결국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이혼하자 했죠. 남편은 이혼할 거면 저더러 재산은 다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고 나왔고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냐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어요. 남편 쪽 변호사는 뭘 어디까지 알아서 남편 편을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나 제 변호사는 제가 이길 거라고 100% 아니 130% 확신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 과정 중에 남편이 말하길 저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카페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카페도 폐업을 해야 한다며 그거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청구할 거라는데 네 마음대로 하라 했습니다. 정말이지. 저래서 그동안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나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시댁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죠. 당신 아들 인생 꼬아놓고 무사할 줄 아냐면서 하도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건 그거대로 협박이니 뭐 그런 걸로 고소했어요. 시부모님 덕분에 이혼이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전 정말이지 이 결혼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남들 눈이 무서워서 똥물인 줄 알면서도 발 담그고 살아볼까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혼하게 되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는 여전히 흑자를 기록 중이라서 참 기쁘네요. 저야말로 이참에 이 돈으로 친정부모님하고 여행도 갔다 오고 카페나 해볼까요? 하하, 농담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